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오늘 벌써 주제 13 이제 3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난 선생님이 한 손 들고 두 손을 들면은 양손 들었다 하듯이 양은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난이라는 것은 난이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 시대에 관련된 사건 중에서 난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있죠. 또 들어본 거 있어요? 병자호란. 아 맞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합해서 우리가 양난이라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조선의 딱 중간 정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양난을 기준으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큰 그림 한번 그려 봤고요. 자, 오늘 외교 정책 중에서 4대 교린 정책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겁니다.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큰형님으로 섬긴다 또는 큰 나라를 섬긴다. 그다음에 교린이라는 뜻은요. 이웃과 잘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같이 붙어서 4대 교린 정책 이렇게 부르고요. 따로따로 부르기도 해요. 4대 정책, 교린 정책 이렇게. 그다음에 임진왜란 전개 영향, 병자호란 배경 영향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명나라죠. 명나라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저기 중국 대륙을 장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의 여진족, 네, 바다 건너 일본. 이 중에서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잘 나가는 나라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를 조선은 큰형님으로 모십니다. 일명 4대 외교. 근데 이렇게 막 비굴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실리를 얻은 거예요. 아, 형님 이러면은 그 형님이 체면 치레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내려주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그거의 몇 배에 달하는 물산들을 이 조선에 또 화답한다고 보내주기도 했었던 거니까 실리를 챙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진족하고 일본한테는 교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교린, 이웃과 잘 지내는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려면은 어 무작정 뭐 이렇게 잘해 주기는 해야겠지만 무작정 잘해 주면 안 돼요. 그죠? 또 아니다라고 할 땐 또 아닌 것을 또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먼저 여진족과 관련된 교린 정책, 강경책과 회유책. 강경책은 채찍, 회유책은 당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군요. 배웠던 세종 때 사군 육진 이 지역에 원래 여진족이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다 쫓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4 개의 군과 6 개의 진을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유책으로서 이곳에다가 무역소를 설치를 하고 니네 필요하면 무역해 이제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야 너네 이제 조선인으로 귀화해 그러면은 살기가 더 좋을 거야. 귀순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세종 때 세종은 또 싸움도 잘하는 왕이었잖아요. 왜구의 본부였던 쓰시마를 토벌을 하는 그런 강경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세계의 항구, 세계 포구를 열어서 이제 여기서 니네 장사해, 합법적으로 해, 이제 도적질하지 말고 이렇게 열어주기도 했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교린 정책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4대 정책과 이 교린 정책 합해서 4대 교린 정책. 언제다? 조선 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있죠? 여진, 교린 정책, 그다음에 일본, 교린 정책, 명나라, 친명, 또 4대 외교.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본이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고 전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전국 시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시대가 한 6, 7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일본 상인들이 삼포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게 이제 삼포외란이고, 을묘년에 한 번 더 변이 일어나요. 예, 을묘외변입니다. 임진왜란 아직 안 일어났죠. 임진왜란 전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선조 때가 됩니다. 선조 때가 되고 이때쯤 해가지고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히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통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하고 막 업신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 나에 대한 불만을 좀 바깥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으로의 침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야, 우리가 명나라 치러 갈 건데 너네 저기 길 좀 빌려줘. 뭐 요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쓰는 거죠. 야, 내가 저기 니네 부모님 좀 만나야겠는데 너네 집 어디야? 라고 이제 깡패가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집 주소 알려주지 않겠죠.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그걸 트집 잡아 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1592 년도에 임진왜란입니다. 조선 건국이 1392 년이고 임진왜란이 1592 년이니까 정확히 200 주년 기념 생일날 생일빵을 아주 거하게 한 거죠.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 그다음에 수많은 의병들이 활약을 합니다. 선조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조선 왕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네, 도망간다. 예, 도망가요. 경복궁을 버리고 저기 압록강까지 도망을 갑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렇죠. 큰형님 명나라한테 도와주세요, 형님. 이렇게 이제 읍소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결국에는 조선을 안 도와주면 그 다음 차례는 진짜 우리 명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도와줍니다.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조선과 명연합군,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제 일본군에 맞서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네. 이 전쟁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은 다음에 이제 물러나요. 네, 물러나고요. 뭐 자세한 전개 과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너무 잘 배웠을 거기 때문에요. 자, 영향만 한번 좀 중요하게 볼게요.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대신에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성장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새롭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고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고 에도 막부를 성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서 잡아갔던 성리학자들 또 기술자들 덕분에 일본에서 학문,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주로 성리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죠.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터였잖아요. 전쟁터. 인구 많이 줄어들겠죠. 네, 토지 황폐화 되겠죠.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악화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타파하려고 이 조선 정부에서 공명첩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빌 공자, 그다음에 이름 명자 이런 거잖아요. 이름만 비어 있는 임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걸 돈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은 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 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 놓고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명나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쇠퇴, 그 와중에 여진족은 성장을 합니다. 부족들이 통일을 거듭해서 결국 나라를 하나 세워버려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금나라의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에도마쿠가 성립이 됐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선조가 죽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이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여당에 해당되는 분당이 바로 북인 세력들입니다. 북인 세력들.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명나라가 쇠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명나라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후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쪽 눈은 왼쪽 태양, 오른쪽 눈은 오른쪽 태양. 이렇게 둘 다 바라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광해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명 중립 외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새롭게 성립된 에도마쿠에서 편지를 써요. 야, 우리는 니네 조선 침입에 반대했었어. 우리는 새로운 에도마쿠야.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그렇죠.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야당의 성질을 건드린 거예요. 국인이 여당이고 권력을 잡지 못했던 야당이 서인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와 저 오랑캐 여진족을 같은 선상에 놓고 중립외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너무 배은망덕한 일이다. 저건 임금도 아니다. 이러면서 광해군을 쫓아내버립니다. 인조반정이죠. 그리고 이제 인조를 추대를 하면서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다른 외교 정책을 취하게 돼요. 친명배금 추리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빡쳤을까요? 그렇죠. 여진족 후금이 빡치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를 왕따시키겠다고 쓴맛을 보여주마.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금이 점점 더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청나라로 또 나라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는 야 조선 니네 저기 우리 신하 나라 해. 명나라 이미 망했으니까 그냥 우리를 이제 큰형님으로 받아들여.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인조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와중에 이제 1636년에 병자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병자호란이고요. 이때 인조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임금들의 특징은 뭐다? 전쟁이 나면 일단 튀고 본다. 근데
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청나라 기병대가 너무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길이 막혀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바로 서울의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남한산성.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한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항쟁을 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항복해야겠다.' 라면서 여러분들 거기 저기 어디죠?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삼전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롯데월드 석촌호수 서쪽 편이 이제 삼전동인데 거기가 이제 삼전도거든요. 이 당시에는. 예, 거기에서 이제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 이 죄인이 입는 그런 이제 낡은 옷을 입은 인조가 세 번 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바닥에다가 머리를 쿵쿵쿵 세 번씩 박아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죠. 자, 어쨌거나 이 병자호란의 인조가 이제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를 새롭게 큰 형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조선에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제 명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작은 중심이야 소중화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속마음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비록 지금 겉으로는 청나라에게 사대를 하지만 언젠가는 저 오랑캐가 있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정벌할 거야 라는 주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벌로입니다. 북쪽을 정벌한다. 뭐 근데 어쨌거나 명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멸망을 하고 청나라가 전체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조선에서도 정기적으로 예전에 명나라한테 했듯이 청나라한테 그런 이제 조공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절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양난을 좀 공부를 했는데 혹시 수능에서 지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보는 팁, 화살표가 밑에서 올라오죠. 네, 밑에서 올라와요. 일본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임진왜란. 요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오죠.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